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주가는 과거 6분의 1 토막이 났었고 95,000원대에서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까지 약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어떤 뚜렷한 스탠스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모두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포지션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신용장구를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0.91%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소폭 올라온 느낌이고요. 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은 조금 올라왔어요. 두 자릿수 종종 기록을 하고 있고 약간 높은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차장구가 아직 크게 올라가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차장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조 5천, 1조 9천, 3조 돌파, 4조대, 그리고 이제 우하향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올해까지 눌려가는 모양입니다. 자, 올해는 3조 1천, 자, 내년 드디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3조 7천, 그리고 후년에는 더 큰 폭인 5조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괜찮습니다. 자, 올해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00, 1200, 1600까지 올랐고요. 매출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307까지 내려왔던 작년, 올해 반등 성공하면서 960까지 회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성장폭을 넓혀가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작년을 저점으로 올해 흑자전환 성공, 꾸준한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갈수록 조금 더 빨라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27에서 8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드디어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14에서 660으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4분기에도 마이너스 400에서 160 나쁘진 않고요. 1분기 170에서 230. 물론 이제 폭은 좀 줄어드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느낌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3분기가 가장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에서 조금씩 내려왔고요. 70,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140, 최근에는 횡보,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살짝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좋았을 때 7.9까지 올랐고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았을 때도. 자, 이후에는 눌리면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 올해 회복하면서 1.4. 향후에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진입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냥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PS도 올해 플러스 전환하면서 꾸준한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220원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배당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389.73배, PBR은 5.2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좀 많이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비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평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4,775% 증가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고객사의 탈중국 수요와 이산화탄소 규제 영향으로 고함량 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었고요. 전체 양극재 물량이 전분기 대비 약 86%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단위당 고정비 개선과 더불어 리튬 가격 상승에 의한 재고평가 충당금 등을 반영해서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음극재의 경우 미국의 대중관세 영향으로 중국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미국과 중국 분쟁에 따라서 적격 전구체와 음극재를 기반으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우호적입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ESS양
수익 개선 기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 이후로 적격 전구체 기반 양극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의 올해 양극재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44,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변화와 NCA 제품의 유럽향 신규 프로젝트 일정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판매 감소 영향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영업이익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약 36% 정도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아쉬울,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이제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시행이 됐던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9월 말 종료를 하면서 업계는 이후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계가 보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산 출고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역시 판가 협상 압력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자, 최근에 이슈 나쁘진 않지만 이제 4분기는 여전히 불확실성, 그리고 세액공제 제도 이런 관련해서 약간의 또 아쉬운 모습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최근에 뭐 2배 가까이 올라왔고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투자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간 대비 수익성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살 거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료 관점에 있어서.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뭐 앞으로 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아직 뭐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에는 조금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4분기에 다시 한번 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던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른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료가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나쁘진 않지만 상승 탄력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뭐 3분기 실적 좋았던 거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됐죠. 여기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업사이드를 많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26만원까지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재료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려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26만원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일단은 뭐 계속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뭐 손실이 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종목 교체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밑에만 맞추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6 언더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하시던지 그때 상황 봐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재료를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각자 한번 결정해 보시고 26 언더로만 빼주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26 밑으로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26 근처라도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라인이죠. 24만원 요 밑에서는 물타지 말라는 라인 되겠습니다. 24 언더에 여러분들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타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만 하세요. 여기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면 손해입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